가 옵저베이션과 나의 프리딕션 에러인 거죠. 프리딕션 에러고 이거는 그 상위 단계에서의 프리딕션 에러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합쳐지고 이게 사실 저희가 프리딕티브 코딩 얘기할 때 다 나왔던 식들이 요게 첫 번째가 요 텀에 해당하는 거고 요 두 번째가 요 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지금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로 쭉 가서 유도를 하면 프레딕티브 코딩의 수식과 만나는 저 프레딕티브 코딩 수식이 이 베리에이션 프리 에너지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작된 건 아니죠. 그런데도 이게 같은 폼을 가지고 있고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게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바쁘게 지냈고 뭐 다들 네. 할 게 중이니까 엄청 바쁜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찍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지금 좀 오랜만에 뵙는 것 네. 같고 그런데 그 사이에 저는 또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고민을 하면서 발표 준비를 했고 그러셨을 것 저의 부족함을 한참 깨닫고 막 이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 전에도 지금 엄청 긴장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네. 제가 보면서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네. 예, 교수님께서 죄송하실 건 없고 그냥 저는 뭐 편집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저는 기대를 하고 교수님은 긴장을 하고 이 뒤에 엄청난 많은 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을 또 들려주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난번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주 되게 개괄적으로 이 프리 에너지와 액티브 인프루언스에 대해서 개념적인 얘기를 드렸고 물론 이제 수학도 엄청 나왔는데 그래도 굉장히 뭐랄까 어떤 AI에서 다루는 알고리즘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엄브렐라 텀의 레벨의 관점을 좀 소개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랑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의 디테일들 그리고 차이점들을 좀 얘기를 하고 또 뭐 그런 다크룸 프로그램도 얘기를 하면서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해석할 만한 거리들을 조금 얘기를 많이 드렸고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러면 이 프리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세션의 큰 주제가 이제 The World of Two AI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Two AI가 이제 Active Inference에서 AI랑 Artificial Intelligence AI인데 과연 이 프리 에너지가 이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이 원천적 소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현대 AI는 어떤 식으로 결을 맞춰서 발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렇게 지난 저희 2주 만에 뵙는 거잖아요. 근데 2주 동안 저희가 되게 재밌게 지난 2주 동안 저희 뉴로앤눈 세미나에 굉장히 관련 있는 블레이크 리차드랑 오늘은 우리 하산이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조금 뒤겠지만 오셨었는데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이 액티브 인프루언스의 아이디어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하산이 얘기할 때 서프라이즈 얘기 나오고 프레딕티브 코딩에 관련된 이런 아이디어들, 베이지안 이런 뭐 베이지안 인퍼런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정말 좀 뭔가 하나의 로스텀으로 이렇게 뭔가 엮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약간 수학적인 틀이 확실히 좀 구체성을 저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체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오늘 한번 보시고 어떻게 사용할 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 제가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내용들이 여기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이제 Variational Inference와 Expected Free Energy도 얘기를 들었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또 수학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걸 다시 깨닫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제 이 네 개의 어떤 관점적 시사하는 바를 좀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 그 다음에 요번 주는 그러면 이 Variational Free Energy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임플리멘테이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얘기를 드릴 건데, 이제 첫 번째로 사실은 제가 인식과 추론에서 이미 조금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뎁스를 깊게 파고 또 이 프리 에너지랑 연결시켜서 좀 통합적인 관점을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AI, Artificial Intelligence로 넘어가서 요즘 진짜 많이 발전하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이랑 액티브 인프루언스는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이들이 말하는 에러는 무엇이고, 특별히 이제 프릭티브 코딩이랑 하이라키컬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랑 요즘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디퓨전 모델들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컨디셔널 가이디드 제너레이티브 모델 또 메모리 가이드 어텐션에 관한 내용도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 주제를 오늘 얘기를 할 것 같고, 사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라키컬 베이지안 브레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 식을 제가 여기다 다시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 그러니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인데, 식을 이제 전개를 하다 보면은 제너레이티브 모델로도 바뀌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들에 좀 얘기를 드렸는데,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담고자 하는 답이고 또 환경이 만들어내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컴플렉스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Q 오브 S는 이 우리 recognition density로서 우리 머릿속에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specified 될 수 있는 모델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학적으로 트랙터블한 폼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가우시안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실은 내가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이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뒤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식이 이제 결국에 이 KL 다이버전스의 그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이제 Q 오브 S부터 이제 한번 그 조금 더 probabilistic 폼으로 한번 바꿔보는 건데, 결국에 제가 이제 심플 폼이니까 가우시안으로 대부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가우시안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태까지 Q 오브 S라는 어떤 베리어블들이 값이 계속 바뀔 수 있는 어떤 펑션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이렇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바뀌면서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하면 항상 나오는 두 가지 스태티스티컬 텀이 이제 평균과 편차인데, 표준 편차인데 이제 평균은 뮤라고 하고, 이제 이 분산이 이제 베리언스, 그러니까 네 맞죠, 베리언스 이제 제타인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어떤 스테이트, 그러니까 아주 불특정 다수의 어떤 스테이트 중에 어떤 하나의 어떤 스테이트이 있으면 그 스테이트에서 어떤 에피소드 동안 평균적으로 계속 나오는 그 폼이 저 뮤인 거고, 그것의 베리언스가 이제 이 제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뮤와 비슷한 S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값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적으로 떨어지지만 어쨌든 벌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이 Q 오브 S가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제 some fixed state라고 이 뮤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를 요식을 이제 여기서는 사실 디스크리트 폼이지만 그냥 제네럴한 폼으로 바꾸기 위해서 인테그럴로 바꾼 거고, 요 첫 번째 텀이 여기 들어와 있고요. 요 두 번째 텀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제 사실 로그의 분모는 마이너스인데 이제 이 로그의 마이너스를 그냥 2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제 차차 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버클리 페이퍼 여기 제가 적어뒀는데, 여기 막 이 어마어마한 수학들이 쭉 나와서 결국에 이 식이 요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 중간 단계는 저희 톡의 어떤 저희 발표의 주된 주제는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냥 여기다 붙여놓은 거고, 그래서 결국에 바뀌는 식이 요 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2라는 텀이 들어오고, 그 뒤가 이제 그래서 2라는 텀이 들어오고, 그 뒤가 이제 어떠한 제타와 ES로 표현된 어떤 텀으로 표현이 되는데, 아까 제가 여기 some fixed state로 평균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E of SNO가 이제 E of mu NO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어쨌든 이렇게 모델링을 한다고 이제 디파인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뭐냐면, 어쨌든 에이전트는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서프라이저의 어퍼 바운드니까
이 variation free energy 계속 줄이려고 하는데 가장 줄이는 포인트에서 이 제타, 이 분산이 무엇인가 계산을 해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그냥 요것의 역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곱하면 1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지고 요 값이 들어가면 이제 뭔가 어떤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떤 텀으로 변해요. 요게 헬레몰츠 프리 에너지 뭐 저희가 이전에 얘기했던 그 식들의 폼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프리 에너지 이꼴 어떤 에너지 마이너스 엔트로피로 표현이 되는데 요 텀이 이제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고 요 텀이 이제 엔트로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를 그냥 에너지라고 부르진 않고 액티브 인퍼런스에서는 이제 라플라스 인코디드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식들 복잡한 유도 과정에서 보면 이제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 테일러 익스펜전 해가지고 줄이는 그런 그런 방식이 있는데 전제가 뭐냐면 이 뮤가 이 Q 오브 S가 뮤를 중심으로 굉장히 픽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퍼지한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굉장히 픽을 만들고 있을 때 이 테일러 익스펜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건 항상 가능한데 이제 좀 이 테일러 익스펜션의 값이 아주 굉장히 근사치를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테일러 익스펜션 하는 그 방식을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플라스 인코디드 에너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요 E라는 텀이 마이너스 ln PONS라 그래서 이 에너지가 항상 줄어야 돼요. 이걸 항상 줄이도록 저희가 항상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얘가 줄어들고 그러는데, 아이고, 예.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이 하이라키칼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하이라키가 있고 가장 막단에 이제 센소리 채널이 있고 이 센소리 채널은 월드에서 던져주는 어떤 센소리를 계속 받는데 지금 이제 얘기 드릴 건 딱 요 하이라키가 하나 있는 레벨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O는 이제 그냥 어떤 이 O와 이 뮤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some fixed state로 세팅된 이 generative function이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state이 있을 때 어떤 nonlinear function을 거쳐서 O로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랜덤 노이즈도 더해져서 붙여진다. 그리고 그러면 뮤는 또 무엇이냐? 지금은 딱 하나의 레벨만 있으니까 이 뮤 이꼴 뮤도 어떤 픽스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랜덤 노이즈가 붙어서 실제 뮤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여기 들어와서 논리니어 펑션을 거쳐서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옵저베이션이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G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꾸고 이 식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픽스드 된 것이고 이제 이것으로부터 나온 뮤에 의해서 또 논리니어 펑션을 거친 이 값이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likelihood고요. 이게 prior인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해야 이제 제네레이티브 모델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씌운 게 이제 이 라플라스 인코디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에 요거는 다시 얘에다 마이너스 ln p를 한 거니까 그냥 다시 풀어 쓴 거예요. 여기 곱했던 걸 다시 풀어 쓴 거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그냥 ln 그 로그만 씌워서 다시 밖으로 요 익스포넨셜 위에 있는 텀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z가 옵저베이션과 나의 프리딕션 그러니까 하면 프리딕션 에러인 거죠. 프리딕션 에러고 이거는 그 상위 단계에서의 프리딕션 에러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합쳐지고 이게 사실 저희가 프리딕티브 코딩 얘기할 때 다 나왔던 식들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첫 번째가 이 텀에 해당하는 거고 요 두 번째가 여기 텀에 요 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는 이제 여기를 다 이것만 줄여도 사실 이 오브젝트 펑션이 줄어드니까 여기서 아마 무시를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실제 식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모달리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멀티모달인 경우에는 그 모달리티에 각각에 해당하는 어떤 픽스드 스테이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멀티베리에이트로 바뀌고 결국에 어려운 식이 아니라 요 식이 그냥 다 멀티베리에이트 폼으로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풀릴 수 있다. 요 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풀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공분산이고 여기 이 두 텀이 매트릭스 폼에서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멀티모달 베이지안 네트워크도 구성할 수가 있다. 이제 중요한 내용 포인트 중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페이퍼예요. 이 Tale of Two Density 사실 이거 뭐 교수님도 얘기 많이 하셨고 저 나름대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서 포인트를 이제 한번 브링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이 복잡하게 거쳐간 이 수학 모델의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 계속 만들어내는 이 제네리트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것을 모방하려고 하는 이 레코니션 덴시티를 얘를 모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 약간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나 철학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그러한 어프로치가 바로 이 스트럭처럴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브레인이 어떤 이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의 스트럭처를 리플리케이트 하려고 이제 인터널 스트럭처를 계속 빌딩업 하는 것을 이제 스트럭처럴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전통적인 베이지안 브레인 퍼셉추얼 프로세스에 대한 관점인데 이 페이퍼는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게 아니다. 뭐냐면 여기 제가 빨간 줄을 그신 데를 보면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와 구분이 되는데 이거 구분이 된다는 건 뭐 저희도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번째 문장인데 우리 센소리 인풋에 숨어 있는 이 코즈, 히든 코즈가 그냥 환경 자체가 만들어냈다기보다 어떤 에이전트가 액션을 하면은 그 액션에 따라서 이 센소리 인풋의 코즈가 달라질 수 있다. 그에 반면에서 또 액션은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제네리티브 모델에 또 디펜던트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 환경과 나의 에이전트의 이 되먹임이 그냥 환경과 내가 세퍼레이트 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하고 그것이 뭔가 바꾸고 거기서 센서리 에비던스를 던져주고 그걸 우리가 다시 퍼셉추얼 인프런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환경을 리플리케이트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인액티브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퍼셉추얼 그러니까 액션을 하면서 세상을 바꿔가면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거꾸로 인퍼런스하는 그런 관계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드렸던 이 Q of S가 아니라 recognition density 이 recognition density를 인바디하고 있다. 그래서 인바디했다는 건 이제 어떤 액션도 체내화되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거기에 또 디펜던트 된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바디드 됐고 그것에 의해서 제너레이티브 모델 자체가 구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이 인바디드 된 레코니션 덴시티에서 인테일 된다. 수반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요 투 덴시티가 그 레코니션 덴시티와 제너레이티브 덴시티에 대한 얘기이고 그래서 이 페이퍼는 이 맥스웰 램스테드는 제가 이제 여기 편집에도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확실하게 이 그냥 베이지안 퍼셉추얼 프로세스랑 이 이넥티비즘이라고 부르는 이 액티브 인퍼런스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관점을 계속 다르다라고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사실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일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몇 가지 좀 그 시청자의 입장에서 네. 저도 근데 다시 보니까 네. 저희 페이퍼 이거 네. 뭐 버클리 페이퍼를 예전에 봤지만 네. 다시 보니까 이런 내용 다시 다 너무 새로워서 네. 한 가지만 좀 그 여쭤보면 이런 수식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뮤나 제타나 이런 걸로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저 맨 위에 있는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 저 식도 컨셉추얼리는 그냥 어느 정도 충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를 어프락시메이트를 해서 이렇게 뮤와 뭐 뒤에는 엡실론까지 나오면서 뭐 뮤 빼기 뮤 뭐 바가 그건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요런 수식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요렇게 자세히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일단
혹시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오늘은 이것을 얘기하겠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랑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추상적인 관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뇌에서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구현됐는가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메카니스틱한 이 포인트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에 가장 근접하는 게 이 프레딕티브 코딩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적으로 이게 유도가 돼요. 이 프레딕티브 코딩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당연히 이제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들어올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보여드리겠지만 AI에서 말하는 제너리티브 모델이 상당히 비슷한 폼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랑.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사실은 그런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구체화되면서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래서 하여튼 이 수식도 정말 임플멘테이션을 실제로 하려고 보면 사실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강조해 주셨지만 이렇게 지금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로 쭉 가서 유도를 하면 프레딕티브 코딩의 수식과 만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프레딕티브 코딩 수식이 이 베리에이션 프리 에너지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작된 건 아니죠. 그런데도 이게 같은 폼을 가지고 있고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여튼 어쨌든 이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는 확실히 그래도 퍼셉추얼 모델에 조금 많이 이렇게 편중이 돼 있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뭐 요즘보다기보다 계속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이제 근데 이제 비전 사이언스가 확 막 어느 순간 엄청 크면서 이제 프리딕티브 코딩을 퍼셉추얼 프로세스의 한 메커니즘으로 생각하고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The Tale of Two Densities처럼 이제는 약간 이 인바디드 코그니션으로 가야 되고 이게 그냥 환경이 만들어낸 걸 우리가 수동적으로 펄시브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제 능동 추론인데,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센서리를 가지고 코드를 다시 추론하고, 이 약간 사이클,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진짜 저도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코멘트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인액티브 인터프리테이션이란 게, 정말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철학 쪽에서나 인지과학 쪽에서는 이미 저 인액티비즘이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하면 발제주의, 체화된 인지, 그죠? 체화된 인지에서부터 이제 나와서 이제 발제주의까지, 인액티비즘까지 사실은 말이 됐지만 요게 실제로 지금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나 어떤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아직 굉장히 많은 헐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그럼 인액티비즘을 사용하냐? 잘 모르죠. 안 하거든요. 거의 되게 중요한데 이상하리란 만큼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안 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툴의 부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말해보면은 다 중요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새 특히 또 요새는 특히 더 그렇고. 이런 역동적인 상호작용,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중요하다고는 말하는데 그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약간 웨이빙 핸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곤란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지금 딱 말씀해 주셨듯이 이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이 결국 이 프레딕티브 코딩에서부터 어디로 더 가야 될지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에 그러니까 약간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이 뭔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뭔가 굉장히 빠른 차라면 지금 이미 그 프레딕티브 코딩 역을 지나서 지금 인액티비즘까지 지금 가고 있는 약간 그래서 빠이빠이 이렇게 비슷한 거 만났네 하고서 이제 근데 그거가 다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인액티비즘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또 들어보니까 확실히 액티브 인프런스가 그 관점의 그 폭이 엄청나게 넓은 것 같고 사실 모든 것을 퍼셉추얼 인프런스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화학습에서 말하는 리워드도 사실 옵저베이션이고 그것을 인퍼런스하는 어떤 존재로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내가 능동적으로 액션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바뀌는 환경을 내가 다시 또 다르게 인퍼런스하고 이 과정이 강화학습은 엄청나게 디테일이 살아있고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엄청난 큰 역할을 하지만 걔가 또 갖고 있지 않고 조금 더 큰 관점을 액티브 인프런스가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 같고
이 이넥티비즘 또는 이넥티브 인터프리테이션은 확실히 뭔가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그런 리빙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이게 왜 중요할까를 좀 알기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확실히 액티브 인퍼런스가 전해주는 굉장히 큰 관점이 아닌가 정말 그래서 액티브 인퍼런스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 큰 프레임워크를 필요로 하는 과학자들에게 정말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프레임워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뭐 AI도 잘하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도 잘하고 싶지만 사실은 인간을 더 이해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AI 쪽으로 슬쩍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점에서 이제 한번 포인트를 한번 브링업을 해볼게요. 여태까지 이제 하나의 하이라키칼 레벨만 얘기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하이라키칼 레벨 얘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레벨도 여러 개가 있었고 이거 사실 제가 프리티브 코딩에서 다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제너레이티브 펑션이 있잖아요. 이 어떤 픽스된 스테이트로부터 non-linear 펑션을 거쳐서 옵저베이션이 나오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한 단계 위 레이어에서는 아까 제너레이티브 소스로 작용했던 게 또 다른 옵저베이션이고 그 위에 또 다른 제너레이티브 소스가 있고 이런 게 계속 하이라키칼리 연결이 돼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떤 소스가 있고 거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제너레이션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연속되는 이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니까 요 슈퍼스크립트가 이제 하이라키칼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제너레이티브 펑션 자체도 계속 뉴럴 네트워크이나 그러니까 신경망에 의해서 조금씩 다른 어떤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노이즈도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뮤의 지로는 그냥 옵저베이션인 거고요. 그리고 가장 상위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n 플러스 1은 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너레이티브 펑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 중요한 건 이제 그러니까 이 모델에 한해서는 하이라키칼리 항상 윗 단계에서 아랫 단계, 그 단계에서 다시 아랫 단계, 그 단계에서 항상 그렇게 마르코비안 프로퍼티를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소스가 갑자기 뛰어서 여기로 전달되는 그런 수학적 구현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이제 차치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스킵 커넥션이 있어서 다 이제 어떤 하이라키의 멀티플 레벨을 뛰어넘는 그런 정보도 흐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 이 모델은 마르코비안 프로버빌리티 트랜지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P of O and Mu가 이제 아까 원래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S가 이제 some fixed Mu로 표현된 거예요. 이게 S예요. 스테이시예요. 그 스테이시 이제 플러스면은 옵저베이션, 여기 이제 옵저베이션이죠. 옵저베이션 기분 그 전에 그 위에 계속 하이라키칼리 계속 존재했던 이 뮤들이 있고 그리고 그 뮤 이것에 대한 다시 프라이어가 있어서 이제 이게 라이클리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프라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다시 잘게 다 쪼개면 이게 마르코비안 프로버빌리티의 특성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쪼갠 거예요. 그래서 쭉 이 단계별로 프로버빌리티 트랜지션을 표현을 한 거고 가장 윗단은 요게 소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요 중간에 그러니까 결국엔 요 관계 그러니까 지금 나의 레이어와 그 하이라키칼리 한 단계 위인의 관계는 또 다시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현재 나의 옵저베이션과 윗단계에서 던져주는 프리딕션의 차가 이제 프리딕션 에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요거를 구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구해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씌워서 아까 라플라스 인코디드 에너지를 구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거를 쭉 다 곱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 모든 식을 수열로 곱셈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 텀이 이제 프리딕션 에러 각 레이어에서의 프리딕션 에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어떤 관점의 전환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이라키칼리 그냥 늘 이런
레벨이 늘었다. 한 단계가 아니라 멀티플로 늘었다. 이 정도의 사실이고, 뭐,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 수식들을 따라오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잊지 말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계속,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를 줄이려고 하고 이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는 라플라스 인코디드 에너지와 어떤 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를 줄여야 되고, 이게 결국엔 얘를 맥시마이즈 해야 돼.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맥시마이즈 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 이게 프릭티브 코딩과 똑같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